네, 윤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관계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은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3.1절 기념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예, 3.1절을 맞아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한일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안보 경제 협력의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전반적으로 짧은 기념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례가 없이 짧았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는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광복절 그 경축사에서도 예.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과거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할 대상이었던 일본이 현재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현재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해서 점차 전향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손을 내민 만큼 일본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어떻게 호응을 할까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한일 관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 그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3.1절에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와 대조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양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손잡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네. 한국의 노력에 호응하는 일본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한테 충분히 메시지로 전달이 됐을 거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뭐랄까요? 압력이 아닌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일본이 할 차례다. 공은 일본에 있다는 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공은 일본에게 좀 넘어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념사에 과거사와 관련된 뭔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징용해법과 관련해서 양측이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해나갈까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어제 피해자 유가족들을 또 만나기도 했는데 네.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교 당국 간의 국장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우리 그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는 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일본 기업의 대신해서 우리 이 정부 산하의 공공재단이 대신 보상을 하는 대신 일본 정부도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피해자나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고 예. 또 말로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뭔가 물질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했던 보상, 일본 기업이 직접 보상을 하면 좋지만 이제까지 그런 그 요구에 응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 재단이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일본 기업도 거기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엔 일본의 성의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협상이 좀 잘 돼서 해법이 도출이 될 경우 이후에 좀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보원이라는 우리 외교부는 될 외교 목표로 하는 설정을 했거든요. 정상 간의 셔틀 외교라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가 관계가 악화되면 또 중단이 되고 네. 했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처음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도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복원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미 취임 이후에 9월 달에도 잠깐 뉴욕에서 만나셨고 지난 11월 달에는 프놈펜에서도 잠깐 만나셨거든요. 네. 그런 약식 혹은 짧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상호 상대 국가를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간의 현안을 둘러싸고 밀도 있게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역사 문제 해결은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일본과의 협력은 크게는 이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해서 국제 무대에서의 한일 협력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협력이 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구체화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북핵 위협이라는 거는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에요. 일본도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는 공동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구체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복합위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국제사회가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혹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간의 문제도 있거든요. 혹은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건 한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것도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라고 세계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예. 문제에서는 양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복합위기나 안보위기, 이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 혹은 국내적으로 본다면 양극화나 사회적 분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한일 간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올 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자체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내 환경단체들에서도 반대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일본의 이 방류 결정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여론이 국내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 결정을 한 거는 2021년 4월 달이에요. 우리 정부는 당시에 우리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고 또 양해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 혹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다양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또
살펴보면은 양국 정부 사이에 다양한 그 채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일본이 정말로 말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적시에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뭐 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일본 그 원전에 저장 탱크가 있는데 한 90여 프로, 96% 정도가 거의 다 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올 여름 늦어도 가을이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여과를 해서 인체 해가 없는 정도로 농도를 낮추겠다. 삼중수소라는 거.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걸 최소한으로 희석해서 내보내면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일본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올 봄부터 시작하면은 한 100만 톤 이상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죠. 를 해양으로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정말 일본이 얘기하는 정화를 한다고 해서 인체 해로가 없는 것인지 해양 환경에 오염이 영향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참여를 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고 요구하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의 이러한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뭐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등 주변국들도 불안해하긴 합니다만 일본 자체적으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뭐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장 능력으로 봐서는 거의 96% 정도가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체에 해가 없고 해양에 환경에 해가 없는 정도로 희석하겠다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혹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정말 거기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방류를 결정할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검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에 공개되는 IAEA의 국제 검증 결과가 더욱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또 IAEA 예산 분담금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 분담금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미 그 IAEA는 한국이나 중국 전문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그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예. 검증을 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의 그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통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공표한다. 이거는 IAEA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에 앞서 4월 달에 삿포로에서 에너지 환경 관계 장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회의의 성명 혹은 G7 정상회의의 성명을 통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환영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본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만 들으신 것처럼 여론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속해서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결정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금방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괜찮다라고 해도 우리 이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그거를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소위 이제 이거를 이제 풍평 피해라고 해요. 소문 입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의 그 어업단체 혹은 어업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리 건강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먹지 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인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 연해 앞바다에서 해양 오염이 정말 농도를 측정하고 뭐 한 번 했다면 두 번 하고 측정하는 지점이 10군데였다면은 뭐 20군데 이상 늘림으로써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원산지 혹은 원산지 이력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 뭐랄까요 국민의 불신 이런 거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측 정부의 말이 아니라 정말 국제사회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분명한데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해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는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도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필요한 하는 정보 혹은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거를 일본 정부한테 다시 문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